84세 정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내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화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말입니다. 사실 정할아버지는 평생 대학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도 떨지 않고 강연하던 분이 정작 자신의 아내와 대화할 때는 항상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었지만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혔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말은 평생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더 그렇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대화가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대로 말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말하지 않은 감정과 오해의 나이테가 두껍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삼켜버린 경험 말입니다. 이 얘기를 꺼냈다가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하고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는 느낌, 그 답답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반대로 참다 폭발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외쳤던 순간도 있으실 테지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찾아온 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짧은 시원함이 며칠, 때로는 몇 년의 냉랭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냥 참을까 아니면 터뜨릴까?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다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후회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그 두 극단 사이에 숨겨진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소중한 관계는 지킬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의사소통 연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갈등의 70% 이상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을 시작하는 첫 문장,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식에 따라 대화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대화는 자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대화가 갈등으로 치닫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 때문이야 라는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당신은 매번 이런 말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는 철벽이 세워집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대화는 싸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50년 넘게 해로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사실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영감은 내가 얘기를 시작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하니 차라리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말을 걸면 항상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 미리 방어하게 됩니다. 라고 했지요. 두 분 모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시작하는 방식 때문에
계속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둘째, 감정이 먼저 솟구쳐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통제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강한 감정 상태에 빠지면 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이 제어 없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자 문을 열자마자 이 불효막심한 녀석이라고 소리쳤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손자에게 사과하면서 순간 화가 나서 평소에 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설득하려고만 하는 경우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는 데 있다면 그 대화는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어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는 벽을 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진심 어린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말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대화는 싸움이 아닌 화해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해를 구체적인 대화 기술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여는 인정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하되 마지막 문장은 꼭 상대방을 향한 인정과 이해의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 기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일수록 이 방법들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나 중심 대화법입니다. 당신은이 아닌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73세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왜 항상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매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여보, 내가 텔레비전 소리가 크면 머리가 아파요. 소리를 줄여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바꿔 말했더니 남편은 저항 없이 볼륨을 낮추고 미안해요. 내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비난으로 들리지만 나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됩니다. 둘째, 감정 조절의 기술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대개 60초에서 90초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가라앉습니다. 68세 김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감정 조절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10번 심호흡을 하고 이 대화의 목적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1분만 지나도 감정이 가라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타임아웃,
방법을 찾아보세요. 심호 후 창밖 바라보기, 물 한 잔 마시기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열린 질문의 힘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65세 이 할머니는 아들과 늘 정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해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만 커지고 결국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정당의 어떤 점이 너에게 희망적으로 느껴지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방어적인 태도 없이 차분히 설명했고, 정치적 견해 차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부분이 중요해?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에게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는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넷째, 적극적 경청의 기술입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 상대 말의 50%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다음 발언을 준비하느라 놓칩니다. 70세 최할아버지는 은퇴 후 부인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려 노력했지만 부인은 당신은 내 말을 듣는 척만 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상담사의 조언으로 최할아버지는 부인의 말을 들을 때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라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부인은 요즘 당신이 정말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핵심은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중간에 끊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인정의 힘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옳은 점을 인정하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됩니다. 78살 정 할아버지는 딸과 사위의 육아 방식을 두고 자주 갈등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라고 말해 늘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너희가 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더니 딸은 아빠,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빠 조언도 듣고 싶었어요. 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인정은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부분만이라도 진심으로 인정할 때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여섯째, 유머의 활용입니다. 적절한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웃는 것이 아닌 자신이나 상황을 향한 가벼운 농담이어야 합니다. 75살 장할머니는 남편과 돈 문제로 항상 팽팽했습니다. 어느 날 또 돈 이야기가 나오자 여보, 우리가 말다툼할 때마다 5,000원씩 모았다면 지금쯤 제주도 여행은 서너 번 갔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고 그 후로는 돈 문제를 더 가볍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진정성과 용기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솔직함에서 시작되며 이 솔직함이 배려의 마음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소통이 됩니다. 80살 김 할머니는 5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담배 피울 때마다 괴로웠지만 남편의 기분을 위해 5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용기를 내어 말했더니 남편은 당신이 힘들었는지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며 즉시 담배를 끊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진작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먼저 좋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서로 피곤하거나 바쁜 때는 피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이 대화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활용하세요. 나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하면 잠시 시간을 두고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해주고 때로는 유머로 분위기를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정리할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기 나누자 같은 말은 다음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대화는 점점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대화에도 깊이와 지혜가 담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을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대화로 채워보세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의 7가지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 말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특히 노년의 시간에는 그런 아쉬움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80이 넘은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번 했어요. 결혼식 날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잔소리만 했는데 떠나고 보니 그 잔소리가 모두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이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해온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대화 기술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 중심 대화법을 선택했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이 아닌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제 친구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차를 마시며 오늘은 내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까? 를 생각하고 식탁에 나 중심 대화법이라고 메모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기 위해 손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고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세대 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3 된 한 할머니는 진정성과 용기, 실천을 위해 노트에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말을 가족에게 건넸지요. 오늘 집안일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지난번에 내 말에 서운했는데 이제야 용기 내서 말해본다.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할머니의 진솔한 표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대화 방식을 바꾸고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7세 이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중에 9번은 실패했어요. 화가 나면 여전히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지금은 10번 중에 6번은 성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부 대화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처럼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대화는 마법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방법의 기본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타인과의 대화도 풍요로워집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79살 박할머니는 저녁마다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있었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상으로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내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대화도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대화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의 비밀은 바로 이해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실천하는 7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 중심 대화법, 감정 조절의 기술, 열린 질문의 힘, 적극적 경청의 기술, 작은 인정의 힘, 유머의 활용, 그리고 진정성과 용기까지. 이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대화는 변화하고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대화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까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 미안했던 마음,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대화 비법이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